자리 잡은 곳은 러자리 별자리의 먼 곳, 우리 태양으로부터 120광년 떨어진 먼 점의 빛이다. 그 빛은 우리가 우주 생명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엎는 발견이었다. 지구 위로 높이 떠 있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온도가 안정적으로 49도 섭씨 또는 120도 화씨를 유지하는 세계의 흔적을 포착했다. 이 행성은 생명체의 화학 물질로 거의 빛나는 대기에 쌓여 있었다. 수치는 정리되었으며 과학자들은 이제 그 확률이 99.7%임을 자신 있게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외계 행성이 아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세계이며 지구보다 더 생명체를 환영하는 행성일지도 모른다. 만약 이 발견이 흥미롭다면 구독하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와 같은 세계의 빛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데이터는 특별한 주목 없이 도착했으며 추운 12월의 화요일 아침에 평소처럼 다운로드된 것이었다. 전송 내용은 이상한 점을 암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수치 속에는 과학자들이 생명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천체 물리학자 니쿠 메두세는 모니터에 빛을 기울이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최신 관측치를 검토하고 있었다. 스펙트럼 데이터 라인들이 화면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별빛의 작은 움푹 들어감과 상승이 100년 이상을 여행해 망원경에 도달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메두센과 같은 과학자들에게는 각각의 패턴이 의미를 담고 있었다. 각 변화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계의 단서였다. 그는 몇 달 동안 이 목표를 따라가고 있었다. 빛은 러자리의 희미한 붉은 별에서 왔으며 K218b라는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며 별빛을 걸러내는 그 얇은 대기층이 섬세한 흔적을 남겼다. 제임스 웹은 그 흔적을 하나의 통과마다 포착했고 메두센의 팀은 이를 해독하려 애썼다. 이전 결과들은 이미 수증기, 희미하지만 분명한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보여주었다. 이 발견만으로도 K218b는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메두센이 새로운 스펙트럼을 검사했을 때 즉시 무언가를 포착했다. 확대하여 파장 지표를 확인하고 모델을 다시 작동시켰다. 패턴은 정확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흡수선은 알려진 화합물인 디메틸 설파이드와 정밀하게 일치했다. 지구에서는 디메틸 설파이드를 유일하게 생성하는 원천이 존재한다. 바로 생명체다. 해양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만들어내며 박테리아는 토양과 물에서 방출한다. 이것은 화산이나 번개, 암석의 화학 반응에서는 형성되지 않는다. 생물학적 과정이 없으면 측정 가능한 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메두세는 오류 가능성을 점검했다. 그 확률은 매우 낮았으며 1000분의 3의 한 번일 정도로 99.7%의 통계적 신뢰도를 갖추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과학 분야에서 확실한 검증으로 간주될 만한 수준이었다. 120광년 떨어진 행성에서 방출된 분자가 인간 과학이 알고 있기로 오직 생물체만이 만들어내는 것을 그 작은 세계의 대기 속으로 흘러 들어왔고 그것이 외계 세계의 공기를 통해 우주를 가로질러 그의 연구실에 신호로 도달한 것이다. K218b는 작은 암석 지구형 세계가 아니다. 훨씬 크며 지구 질량의 약 8배에 달한다. 천문학자들이 서브네프튠으로 부르는 범주에 속한다. 이 행성들은 오랫동안 두꺼운 수소 대기와 극심한 압력으로 인해 복잡한 화학 반응이 형성되기 어려운 불모지로 여겨졌다. 그러나 웹의 데이터는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다. 수소 덮개 아래 온도는 49도 정도로 안정되어 보였으며 이는 따뜻하지만 고압해서 액체 상태의 물과 양립할 수 있었다. 수소는 세계를 질식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온도를 조절하며 전체 행성의 열을 분산시켜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방지했다. 그런 환경에서는 물이 얼거나 끓지 않고 깊은 글로벌 해양을 형성하여 장기적인 화학적 진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브네프튠들이 전혀 죽은 세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첫 단서였다. 적절한 조건 해서는 이들이 지구와 비슷하게 보여지는 행성보다 더 생명체에 적합할 수도 있다. 메두센의 팀은 여러 차례의 통과를 통해 행성을 관측해왔다. 각 통과 때마다 일부 별빛이 대기를 통과하며 특정 파장을 흡수했고 이는 대기 조성을 보여주는 스펙트럼 바코드 역할을 했다. 수증기, 메탄,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제 디메틸 설파이드까지 이 모든 것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학은 흔히 절대적인 확신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주장에는
조건이나 대안이 따른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특별한 무게를 지녔다. 디메틸 설파이드 신호는 강했고 신뢰도도 높았으며 나머지 대기 데이터 역시 그 행성의 공기가 단순한 화학적 균형 상태가 아님을 뒷받침했다. 생명체가 없는 행성에서는 가스가 자연스럽게 안정된 평형 상태로 흘러가곤 하지만 K218b의 대기는 화학적으로 활발했고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비정상적인 비율로 존재하는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암모니아의 부재였다. 이 수소가 풍부한 세계에서는 비생물학적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암모니아가 축적되어야 하지만 웹은 거의 검출하지 못했다. 지구에서는 암모니아가 미생물에 의해 빠르게 소비되지만 이 부재와 디메틸 설파이드의 존재 그리고 대기 불균형은 일관된 패턴을 형성하며 생물학적 과정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희미한 신호를 추출하기 위해 웹은 놀라운 민감도를 유지해야 했다.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L2 지점에 위치한 이 망원경은 태양풍으로부터 끊임없이 그림자를 들이우며 강력한 태양 차폐막 뒤에 머무른다. 그 장비들은 목성보다 차갑고 가장 희미한 적외선 신호도 감지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정밀하게 조율된 금으로 된 세그먼트 거울은 작은 곤충의 열기만큼 미묘한 밝기 변화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K218b의 별은 행성의 빛을 수십억 배나 압도한다. 행성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 웹은 내부 코로로나 그래프를 사용하여 별의 눈부심을 차단한 후 고급 알고리즘을 통해 대기를 통과한 미세한 빛의 일부를 분리한다. 데이터 속의 광자 중 극히 적은 수만이 K218b에 속하지만 그들은 100년이 넘는 화학적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이 빛은 인류가 처음 라디오 신호를 방송하고 비행 실험을 시작하던 시기쯤 여행을 시작했다. 전기와 상대성 이론, 초기 항공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편하는 동안 저 먼 그 행성은 이미 수증기와 메탄으로 가득 찬 대기를 갖추고 있었으며 만약 읽기가 맞다면 하늘을 떠다니는 유기 분자를 포함한 생명체도 있었다. 웹은 지금의 K218b를 보는 것이 아니다. 대략 120년 전의 모습이다. 그 당시 그 대기를 형성했던 어떤 과정들이 지난 세기 동안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어져 왔을 것이다. 이 얼어붙은 순간 속에서도 그 행성은 균형 잡히고 역동적으로 보인다. 모델은 수백 킬로미터 깊이의 해양이 존재하며 수소가 물에 용해되어 특이한 고압 환경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제시한다. 그곳의 화학 반응은 지구와는 다른 길을 따를 수도 있다. 산소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유기체, 메탄을 대사하는 생물, 보이지 않는 바다에 떠다니는 플랑크톤처럼 대기층을 떠다니는 생명체. 숫자만으로도 놀라웠지만 더 넓은 의미는 데이터를 검토한 모든 과학자에게 차분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만약 이 해석들이 옳다면 인류는 처음으로 외계 생물 활동의 실제 측정을 한 것이다. 추측도 가능성도 아닌 측정이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메두세가 데이터를 확증하던 조용한 순간 우주에서 우리가 홀로라는 오래된 가정은 서서히 무너지고 우리 자신 너머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최초의 과학적 증거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이 먼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별은 은하계에서 가장 작고 희미한 유형 중 하나다. 부드럽고 일정한 빛을 내는 적색 외성으로 더 밝은 별자리 사이에서도 쉽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태양에 강렬한 광채는 없으며 대신 은은한 붉은 따스함으로 빛난다. 불꽃보다는 숯불에 가까운 빛이다. 그러나 태양이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지속하는 반면 이 별의 수명은 수조 년에 걸쳐 계속된다. 그 에너지 출력은 매우 느리게 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행성에선 기후가 거의 영구적인 특성처럼 유지될 수 있다. K218b에게 이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색 외성 주위의 세계들은 지구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공존하지만 그 거리로 인한 혼란은 없다. 대신 그것은 일관성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 일관성은 생명과 화학이 가장 갈망하는 시간이라는 요소를 제공한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제 K218b 같은 세계가 과거 10억 년 동안 지구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을 가능성을 믿는다. 초기 과정은 매우 달랐다. 외행성 연구가 아직 발전하던 시절, 천문학자들은 적색 외성 주변의 행성들이 반드시 동기화될 것이라 믿었다. 하나의 반구는 영원한 낮에 타오르고 다른 반구는 영원한 밤에 얼어붙을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두 방구의 극명한 차이는 대기를 찢거나 폭풍우를 일으켜 전체 기후를 벗겨낼 강력한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그 기대는 무너졌다. 극단이 아닌 평형의 징후들이 점차 드러났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이 드디어 K218b를 관측했을 때 오래된 가정들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무효가 되었다. 두꺼운 수소 대기는 전 지구적 열기관처럼 작용하며 낮의 따뜻함을 흡수하고 행성 전체에 부드럽게 전달한다. 낮과 밤 사이의 격렬한 분리도 어두운 쪽의 극적인 온도 하락도 없다. 대신 그 세계는 연속적인 환경으로 작용한다. 열이 순환하고 조건이 평형을 이루며 두 방우 모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안정된 기후에 정착한다. 이것이 웹의 초기 관측에서 가장 큰 놀라움 중 하나였다. 우주에서 보면 K218b는 한쪽은 깊은 진홍색으로 빛나고 다른 한쪽은 그림자로 가득 찬 빛나는 구체처럼 보이지만 대기는 그 대비를 부드럽게 만든다. 안개를 통과하는 빛은 구리빛, 장밋빛, 자주빛으로 산란된다. 밤하늘조차 완전히 어둡지 않다. 두꺼운 가스는 빛을 휩쓸며 행성을 감싸고 희미한 금속빛으로 대기를 물들인다. 대황원대, 즉 낮이 밤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은 영원한 일몰의 고리로 형성된다. 여기서 희미한 붉은 별은 지평선에 낮게 자리 잡아 결코 떠오르거나 지지 않는다. 수십억 년 동안 K218b는 이 조용한 평형 상태를 유지해왔다. 이 독특한 안정성은 그 행성을 지금까지 연구된 가장 매혹적인 세계 중 하나로 만든다. 생명은 햇빛이나 쾌적한 온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일관성을 요구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학이 스스로를 쌓아갈 기회를 필요로 한다. 지구에서 그 일관성은 반복적으로 깨졌다. 해성 충돌, 초화산, 빙하기, 대기 조성의 극적인 변화가 진화를 수차례 재설정했다. 하지만 K218b와 같은 세계에서는 그러한 중단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생명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 시간 동안 끊김없이 존재했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웹이 그 대기를 이렇게 명확히 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적색 외성은 대부분 적외선 파장에서 빛을 방출하는데 이것이 바로 망원이 연구하도록 설계된 빛의 종류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별이 작기 때문에 K218b가 별 앞을 지나갈 때 발생하는 트랜지트는 별의 빛 일부를 차단한다. 이 사건은 희미한 대기 신호조차도 돋보이게 만든다. 그 빛이 행성 위 높은 가스를 통과할 때 분자들은 고유한 스펙트럼 지문을 남긴다. 웹 센서는 놀라운 정밀도로 그 패턴을 풀어낸다. 스펙트럼의 모든 움푹 들어간 곳과 홈은 대기 속 분자를 나타낸다. 물증기, 메탄, 이산화탄소 및 세계의 기후를 정의하는 기타 화합물들. 이 조합은 작은 별, 큰 행성, 두꺼운 대기, 적외선을 위한 망원경으로 이루어져 K218b를 일종의 우주 실험실로 바꿉니다. 저의 알려진 다른 어떤 해성 이하의 천체도 이 거리에서 이렇게 읽기 쉽고 풍부한 대기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행성의 상층 대기를 내려다본다면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색조로 물든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별은 결코 움직이거나 표류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같은 자리에서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이 세계가 부모 태양과 중력 결박 상태로 회전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두꺼운 수소 공기 속에서 수평선은 구부러지고 세상은 둘러싸인 듯 이상하게 가까운 느낌을 줍니다. 구름은 천천히 하늘을 가로질러 떠다니며 그 가장자리는 붉거나 보라색 빛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생명체는 다른 원리에 따라 진화할 것입니다. 희미한 붉은 별은 풍부한 에너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 유기체들이 존재한다면 가능한 모든 광자를 흡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낮은 빛 조건에 적응한 색소로 인해 거의 검은색이나 짙은 남색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하며 태양빛이 결코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 세계에서 형성됩니다. 움직임에 적응한 생명체는 시각이 아닌 진동이나 공기 압력의 변화로 주변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K218b와 같은 밀집된 대기에서는 소리가 다르게 전달되며 미묘한 압력파는 먼 거리에 있는 물체를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진화는 인간이 거의 상상하지 못한 감각 도구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적응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발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양은 몇십억 년 후에 다 타버리겠지만 K218b를 따뜻하게 하는 붉은 외성은 지구 궤도가 희미한 기억이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빛을 계속 비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이 세계는 수십 또는 수백십억 년 동안 거주 가능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다르게 작용하며 단순한 카운트다운이 아닌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포착한 광자들은 1900년대 초반 인간이 비행과 최초의 라디오 방송을 실험하던 시기에 시작된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호들이 지구를 떠나면서 빛도 K218b를 떠나며 행성의 대기, 화학적 흔적을 전달합니다. 그 빛이 외부의 거울에 도달하기까지 1세기 이상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세계가 아니라 고대 적외선 빔에 보존된 그 버전을 연구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측정은 과거의 순간, 1세기 된 대기 화학의 한 순간을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K218b의 대기는 화학적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메탄은 재보충 없이 지속될 수 없는 수준으로 존재하며 이산화탄소는 적극적인 과정이 필요할 정도의 비율로 나타납니다. 생명체가 없는 수소 풍부한 세계에서 기대되는 암모니아조차도 없습니다. 무언가가 그것을 분해하거나 변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과학자들이 화학적 불평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활성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신진대사, 호흡, 광합성을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유지합니다. 웨브가 K218b에서 유사한 불규칙성을 목격했을 때 천문학자들은 그 패턴을 인식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증거는 아니지만 바로 생명체가 만들어낼 법한 신호입니다. 이 시스템이 흥미로운 이유는 조용한 붉은 외성과 역동적인 행성 간의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별은 끊임없는 변함없는 에너지를 제공하며 행성은 활동을 암시하는 대기 변화를 반응합니다. 하나는 안정적이고 하나는 움직임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만들어내는 패턴은 태양계 밖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제 K218b를 막연한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강력한 생명체 거주 가능 행성 후보 중 하나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빛과 깊은 바다, 느린 바람, 그리고 평형 상태를 거부하는 대기를 통해 형성된 행성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조용히 생물학을 키워온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스템의 붉은 외성에서 오는 빛은 단순히 동반 행성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거의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껍고 복잡한 가스층을 통과합니다. K218b의 상층 대기에 도달하는 별빛은 수소, 수증기, 메탄, 그리고 이를 굴절, 산란, 흡수하는 분자들의 혼합물과 만나며 아래를 비추기 훨씬 전에 이미 그 빛을 변형시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늘은 파랗지 않고 부드럽고 산란된 호박사에게 가까우며 수평선 근처로 갈수록 점차 더 깊은 장밋빛으로 사라집니다. 구름은 이 하늘을 천천히 가로지릅니다. 대기는 광활하며 지구 주변의 얇은 대기보다 훨씬 두껍고 깊습니다. 수소가 지배하며 열을 매우 잘 전달하고 소리를 희미하게 만듭니다. 공기는 희미한 발광으로 반짝이는데 이는 빛 자체의 영향이 아니라 별의 적외선 빛이 입자를 통해 산란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부드럽고 연속적인 안개에 쌓인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대기는 점차 밀집되고 따뜻하며 습기가 많아집니다. 상층은 지구의 성층권과 비슷하게 행동하지만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와 안개 사이의 구분이 흐려집니다. 구름은 무겁고 낮아지며 이 안개는 두꺼워지고 수증기는 연속체 속에 섞이면서 하늘과 바다의 경계는 보다 점진적인 변화로 바뀝니다. 어떤 깊이에서는 빛이 충분히 약해져서 하늘이 익숙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세계는 희미한 붉은 황혼으로 어둡게 변하며 결국 그마저도 사라집니다. 그 아래에는 K218b를 정의하는 바다가 펼쳐집니다. 지구의 얕은 바다와는 달리 수백 킬로미터 깊이의 글로벌 오션입니다. 이곳의 압력은 엄청나서 지구의 잠수함이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수소는 물에 용해되어 그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며 극히 넓은 온도와 압력 범위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질적인 조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화학 반응을 지탱할 수 있는 독특하고 이국적인 용매이다. 과학자들은 만약 이 세계에서 생명이 탄생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어둡고 고압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지구에서는 이전에는 생명이 햇빛을 필요로 한다는 가정이 지배적이었지만 열수 분출공에서의 발견은 그 생각을 깨뜨렸다. 우리의 바다에서는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전체 생태계가 번성하며 대신 지각에서 방출되는 화학 에너지를 먹이로 삼는다. 열, 광물, 그리고 에너지의 기울기만으로도 놀라운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 K218b에서는 이와 유사한 과정들이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어날 수 있다. 수소 안개 아래 깊은 곳에서 열수 시스템이 풍부하게 존재하며 내부 열과 강한 압력에 의해 구동된다. 이곳에서는 탄소, 수소, 그리고 물이 결합하여 매우 복잡한 화학적 조건을 만들어낸다. 수십억 년에 걸쳐 생물의 재료들이 모이고 재조직화되며 결국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다. 이 압력은 종종 장애물로 여겨지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동반자가 된다. 그것은 연약한 분자를 안정시키고 물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압축하며 반응 속도를 높인다. 만약 미세한 생명체가 이 조건에서 시작되었다면 진화는 그만큼 더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졌을 것이다. 위의 적색 외성으로부터 제공되는 안정성은 이 행성에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적 일관성을 부여한다. 웹은 이 깊은 곳을 직접 볼 수 없지만 그 위의 대기 상태가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드러낸다. 검출된 모든 분자, 메탄, 이산화탄소, 미량의 탄소 함유 화합물들은 바다와 하늘을 연결하는 역동적인 순환을 가리킨다. 지구에서는 이 균형이 생명체에 의해 유지되며 미생물은 메탄을 순환시키고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조절하며 수많은 보이지 않는 유기체들이 공기와 바다의 화학을 조정한다. 만약 K218b가 무생물이라면 그 대기는 화학적 평형의 신호를 보여야 한다. 조건은 결국 물리 법칙만으로 결정되는 예측 가능한 비율에 안정될 것이다. 그러나 웹의 관측값은 다른 이야기를 보여준다. 메탄 수준이 예상보다 높고 이산화탄소는 특이한 비율로 나타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소가 풍부한 대기에서 자연스럽게 축적되어야 하는 암모니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무언가가 그것을 제거하거나 전환하거나 재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구에서는 미생물이 바로 그것을 수행한다. 단 하나의 유기체를 직접 관찰하지 않아도 대기 중 신호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의 특징과 유사하다. 지구와 달리 이질적인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온도와 압력이 지구와 비슷한 중대 대기를 떠다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여기서 생명은 바다에 있지 않고 공기 중에 떠다닐 수도 있다. 작은 세포 또는 미생물 군집이 자유롭게 떠다니며 미량의 가스를 먹거나 붉은 외성에서 오는 희미한 빛을 흡수하거나 따뜻한 층과 차가운 층 사이의 화학적 기울기를 이용할 수 있다. 지구에서는 미생물들이 구름 속에서 존재하며 에어로졸과 햇빛을 먹고 산다. 비슷하게 금성의 대기에서는 일부 과학자들이 미생물적 과정의 흔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패턴들이 발견되었다. 금성의 용암구름과 비교했을 때 K218b의 대기는 부드럽고 따뜻하며 수소와 물이 풍부하다. 이는 공기 중 생명을 훨씬 더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 밀집된 매질에서의 소리도 다르게 작용한다. 진동이 천천히 하지만 깊게 전달되어 긴 공명파를 만든다. 움직이는 유기체는 이 파동을 고래가 초음파를 이용하거나 박쥐가 반향정을 용하는 것처럼 감지할 수 있다. 여기서 생명체는 압력의 펄스, 희미한 전기 신호 또는 두꺼운 대기를 통과하는 화학적 기둥을 통해 의사소통할지도 모른다. 더 깊이 내려갈수록 대기는 점차 바다로 전환된다. 지구의 해수면처럼 깔끔한 표면은 없다. 대신 가스는 안개로 두꺼워지고 안개는 액체로 그리고 액체는 끝없는 따뜻한 바다로 변하여 세계 전체를 덮는다. 이 깊은 곳에서는 별빛이 절대 투과하지 않는다. 어둠이 지배하며 화학적 발광, 즉 생물 발광하는 유기체와 유사한 희미한 빛만이 간간히 나타난다. 아마도 거대한 미생물 군집이 여기 떠다니며 부드럽게 빛나고 각각의 빛은 신호
또는 대사 부산물일 것이다. 또는 더 크고 느리게 움직이는 생명체들이 전기장을 이용해 어둠 속을 헤엄칠지도 모른다. 이 세계의 진화는 경쟁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풍부한 자원인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이 과학자들이 대기 데이터를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 그림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K2218b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처럼 행동한다. 공기, 구름, 바다, 화학이 층을 넘나들며 상호작용한다. 전체 행성은 숨쉬는 것처럼 보이며 열과 화학 신호를 순환시키는 연속적인 고리로 작동한다. 이러한 행동은 무생물 세계에서도 불가능하지 않지만 이러한 순환의 일관성과 강도는 우리가 지구에서 목격하는 것과 더 가까운 모습이다. 생명체에 의해 유지되는 비평형 상태의 대기이다. 심지어 여기서 내리는 비도 특별하다. 수증기는 대양 위 하늘의 구름으로 응결하며 천천히 무거워져 떨어진다. 그러나 K2218b의 비는 물방울이 아니라 두꺼운 안개 시트가 공중을 통해 내려와 아래의 액체층과 서서히 합쳐질 수 있다. 특정 깊이에서는 압력이 이 비를 기이한 형태로 바꿀 수도 있다. 결정 구조, 금속 방울 또는 지구에서 알 수 없는 이색적인 얼음 상태 등이다. 모든 형태의 물이 동시에 존재하며 자연 실험실처럼 다양한 물리와 화학이 층을 이루고 있다. 이 행성은 정적인 곳이 아니다. 역동적이고 규제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웹의 측정치는 해마다 대기 구성의 미세한 변동을 보여주며 이는 계절적 순환이나 생물 활동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화학적 과정에 지배되는 무생물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 구름 아래, 안개와 수소 아래, 심지어 지구의 가장 높은 산들을 삼켜버릴 만큼 깊은 층 아래에는 이미 생명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연약하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되고 잘 적응된 것이다. 앞으로 몇 년간 과학자들은 이 대기를 더욱 정밀하게 탐사할 것이다. 이 새로운 관측은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숨쉬고 순환하며 진화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점점 더 구체화할 것이다. 그리고 매번 포톤 웹이 포착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남아있던 질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다른 곳에 생명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감지된 신호가 정말 살아있는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K28b는 단순한 관심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이정표다. 그것은 우리의 태양계 밖 최초의 세계로서 그곳의 공기와 해양의 균형이 살아있는 행성처럼 행동하는 곳이다. 진홍빛 태양 아래 비단처럼 반짝이는 구름과 끝없이 펼쳐진 듯한 해양 아래 생명의 화학작용이 이미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를 다시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밤하늘은 영원하고 텅 비어 있는 듯 보였다. 별들은 조용한 증인으로서 찬란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떠 있었으며 완전한 어둠 속에 흩어져 있어 어느 누구와의 동반 희망마저 삼켜버릴 것 같았다. 고대 문명들은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숭배하거나 두려워했다. 하지만 아무도 저 멀리 빛나는 점들이 저마다의 세계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았다. 망원경이 발전하고 과학이 진보함에 따라 우주의 배경은 여전히 깊은 고독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K218b라는 세계가 등장했고 이 세계는 지구와 닮지 않았으며 지구처럼 행동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우주 고립의 환상에 최초로 균열을 가져온 것이었다. 이 행성은 친숙하게 보여서 발견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낮은 밀도, 수소가 풍부한 대기, 그리고 작은 크기의 특이한 조합이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생명을 지탱할 가능성이 낮다고 여겼던 범주에 속하게 했다. 처음 과학 목록에 오른 K218b는 단순히 수천 개의 항목 중 하나였다. 흥미로운 대상일지도 모르지만 특별한 것을 발견할 가능성은 낮은 곳이었다. 하지만 발견이란 종종 그런 법이다. 기대하는 것에서 벗어난 무언가가 거의 모든 것을 재고하게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사실들이 드러난다. 전환점은 웨비 행성의 대기에서 디메틸 황화물을 감지했을 때 찾아왔다. 지구에서 이 분자는 생명체, 즉 살아있는 유기체만이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 플랑크톤, 토양 박테리아, 그리고 생명체 전체가 호흡하고 대사하며 물질을 재순환하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만들어낸다.
지구상 어떤 지질학적 또는 화학적 과정도 의미 있는 양으로 이를 생산하지 않는다. K2-8b의 대기에서 그것이 떠돌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놀라운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건이었다. 대기가 단순히 물리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대사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과학계의 반응은 즉각적이면서도 신중했다. 누구도 생명이 확실히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증거라는 단어는 과학에서 엄청난 무게를 지닌다. 그러나 이것은 상상이나 희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력한 통계적 증거였고 반복 가능하며 인간이 이전에는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한 가지 설명과 일치하는 증거, 즉 다른 세계의 생물학적 활동이었다. 그 순간 우주의 침묵은 더 얇아졌다. 이 발견은 천문학을 넘어서서 더 깊은 울림을 남겼다. 다른 곳의 생명, 심지어 미생물의 존재는 생물학, 화학, 철학, 신학, 심리학의 기초를 건드린다. 원시 신화, 고대 종교, 현대 철학들은 오랫동안 생명이 고유한 것인지, 흔한 것인지, 신성한 것인지, 우연인지, 필수적인 것인지 또는 불확실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제 처음으로 그 논쟁에 실체적인 근거가 생겼다. 우주를 가로지르는 신호가 어떤 모델에도 쉽게 맞지 않는 생명이 없는 세계와는 달리 명확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조용히 힘을 키워온 아이디어를 직면하게 했다. 생명은 우리가 한때 상상했던 것보다 드문 기적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물질, 에너지, 시간의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른다. 지구의 생명권은 이미 극한 환경에서도 적응하는 생명의 능력을 보여준다. 끓는 수열공, 방사능 호수, 남극의 빙하 아래 호수, 산성 구름, 수마일 아래 암석 틈새에서 생명체들이 번성한다. 생명체는 어둠, 압력, 열, 화학적 적대감 속에서도 살아간다. 생명은 결국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기회를 찾는다. 만약 생명이 우리의 깊은 해저 협곡이나 화산 분출구처럼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면 K218b와 같은 세계는 깊은 해양, 안정적인 기후, 느리게 타오르는 별을 가진 곳이 지구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인류의 우주에서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바꾼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고 상상했거나 선택받았거나 고립된 존재로 여겼다. 그러다 카페르나이 우주혁명이 일어나 지구를 중심에서 제거했고 다윈의 연구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자리매김시켰으며 외계 행성 발견은 세계들이 유일무이하지 않고 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금 저 K218b는 생명 자체가 우주적 예외가 아니라 우주의 표준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드레이크 방정식의 근본 가정을 바꾼다. 은하계 내 기술 문명을 가진 존재의 수를 추정하는 과학적 시도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는 생명이 처음 발생할 가능성이다. 그 확률이 희귀에서 흔한 것으로 바뀐다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생명체가 존재하는 세계의 수는 급증할 것이다. 그러나 방정식과 확률을 넘어서 이 발견은 더 내밀한 질문을 던진다. 만약 생명이 풍부하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행성이 외롭거나 특이한 예가 아니라 수많은 세계 중 하나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인가? 많은 이들에게 이 가능성은 위로가 된다. 그것은 우주가 무관심하지 않다는 의미이며 창조적이라는 의미이고 존재가 우연이 아니라 패턴임을 보여준다. 인간이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함께 무시하기 어려운 반성이 있다. K218b는 현재 지구가 유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균형 잡혀 있으며 지속적이다. 우리 행성이 온난화되고 불안정해지며 인간 활동의 무게 아래에서 계속 변하는 동안 이 먼 세계는 붉은 외성별의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소와 깊은 해양에 의해 형성된 이곳의 기후는 지구가 겪는 격렬한 변동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별은 수조 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온기를 제공하는 반면 우리의 별은 수십억 년으로 측정되는 유한한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속 가능성은 단지 인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원칙입니다. K218b와 같은 세계의 물리학에 새겨진 원칙입니다. 이 발견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생명의 장수는 지배가 아닌 균형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생태계는 인간 문명이 존재하기 전 수백만 년 동안 번성했지만 지금은 근일 세기 만에 만들어진 압력 아래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활기차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연약합니다. 그러나 러의 붉은 외성 주위를 도는 세계는 이미 수십억 년 동안 끊임없는 환경의 평온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과학적 발견은 윤리적 함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구 너머의 생명권, 생명권역을 탐지할 가능성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세계들은 관찰만 하고 결코 만지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멸종 위기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보호해야 할까요? 현재 우주 탐사를 규율하는 법률은 이러한 가능성들이 존재하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들은 영토와 자원에 관한 것이지 외계 생명체의 권리나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K218b는 우리로 하여금 행성 간 윤리의 기본 원칙, 즉 다른 곳에 존재하는 생명의 발견을 숙고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미생물 생명체조차도 우리가 우주와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편 우리 지구는 계속해서 우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파장, 우주선 전파, 레이더 펄스 오리 빛의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신호들은 K218b 주위 시스템에 도달할 것이며 그곳에 어떤 것들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곳에 어떤 것이 듣고 있는지도 결코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세계의 수소 하늘 아래에 어떤 생명체, 심지어 미생물 군집이 대기 중에 떠돌거나 깊은 바다 내 화학 네트워크가 진화하고 있다면 지구는 더 이상 알려진 우주에서 유일한 생물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그곳에 감각, 자각 또는 지능이 있다면 우리의 신호는 언젠가 우주의 잡음 속에서 인공적인 패턴으로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은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소통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단어도 소리도 아닌 인식입니다. 한 세계가 또 다른 세계를 인정하는 것. 그때까지 우주는 계속해서 관찰을 이어갑니다. 수집하는 빛 입자 하나하나가 먼 대기의 메시지입니다. 오랜 세월 우주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도달한 화학의 작은 샘플입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와 함께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K218b 주변 공기의 행동은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어떤 무생물 행성보다도 훨씬 지구의 공기와 유사하게 보입니다. 정확히 일치하거나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강하게 암시하며 결국 생명이 없는 우주라는 개념을 붕괴시킬 만큼 충분히 설득력 있습니다. 생명의 흔적이 어느 정도라도 보인다면 전체 밤하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별들은 태양이 되고 빛나는 점들은 잠재적 거주지로 변하며 인류의 우주에서의 존재를 규정하던 침묵은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 그 침묵은 목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이해의 부재입니다. 우주는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을 도구가 없었을 뿐입니다. 러의 붉은 외성 주위를 도는 세계를 발견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만큼 심오한 변화이기에 현대 천문학을 이끄는 질문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다른 곳에 생명이 존재하는지 궁금해했지만 웹의 발견 이후 그 질문은 훨씬 더 야심찬 것으로 진화했습니다. 생명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얼마나 흔할까? 그리고 얼마나 멀리까지 퍼져 있을까? 이것이 바로 천문학, 화학, 생물학, 그리고 기술이 하나로 융합하는 전환점입니다. 이들은 별이나 행성뿐만 아니라 은하 전체에 걸쳐 생명을 지배하는 패턴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학문 분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비교 행성 생물학, 비교 우주 생물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학은 대기 균형, 화학 순환, 환경, 안정성을 연구하여 생명체가 어떻게 행성을 형성하는지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지구 곳곳의 실험실에서는 이미 웨비 K218b에 대해 보여준 것들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압력 챔버는 행성의 수소 풍부한 하늘을 재현하며 가스를 압축해 지구에 적합한 환경을 파괴하는 조건을 모사합니다. 이 실험들은 탄소, 질소, 물이 인간 경험 너머의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테스트합니다. 일부 반응기는 수개월 동안 유기 분자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지 관찰하며
다른 실험들은 지구에서만 유지되는 미묘한 균형인 불평형 상태와 가스를 집중적으로 연구합니다. 목표는 단순히 다른 세계에서 생명체가 어떤 모습일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화학적 서명을 포함하는 생체 지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만약 K218b의 생명체가 지구의 생명체가 산소를 사용하는 방식처럼 수소를 사용한다면 어떤 대기 패턴이 형성될까요? 만약 태양광 대신 메탄을 먹이로 삼는다면 그 배출물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행성 과학의 다음 단계, 즉 인공지능이 이끄는 연구의 핵심이 됩니다. 저희 머신러닝 모델은 웹의 스펙트럼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 눈으로는 확실히 감지하기 어려운 미묘한 분자 조합을 식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수백만 가지 가상의 대기 화학 조합을 분석하며 생물학적 과정과 일치하는 신호를 찾아내는 데 뛰어납니다. 이 과정은 예전에는 몇 개월이 걸리던 작업들을 몇 초 만에 수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각 데이터 세트와 함께 인공지능은 생명의 화학적 지문, 심지어 가장 희미한 것들도 인식하는 능력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눈치채지 못했을 세계들의 패턴을 발견하도록 가르치는 일이다. 지구 주변에서는 새로운 망원경들이 탐색에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 망원경은 전례 없는 규모로 은하를 조사하며 수천 개의 새로운 외계 행성을 발견할 것이며 그중 많은 행성들이 태양보다 작고 차가운 별을 공전하고 있다. 유럽의 공중 탐사선은 이후에 이어지며 먼 세계의 대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 기기들은 정밀한 화학 비율 측정을 통해 K218b 주변에서 감지된 불균형 웹과 같은 불균형을 찾는다. 지상에서는 칠레의 초대형 망원경이 적응 광학과 엄청난 크기의 거울을 사용해 외계 행성 대기의 동위원소 구성을 연구할 것이다. 동위원소의 미세한 변화는 가스가 지질학적 또는 생물학적 출처인지 드러낼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생명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차이이다. 이들 관측소는 태양계 전체에 걸친 눈망울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어 빛의 점들이 측정 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환경으로 변모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 혁명은 숫자가 아니라 시야에서 올 것이다. 엔지니어들은 별빛을 차단할 수 있는 코로그래프와 별 그림자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행성의 희미한 반사가 보이도록 충분히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는 외계 세계의 대기, 구름, 색상을 직접 사진으로 찍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미래의 임무인 루버와 헤벡스는 반사된 빛의 단일 픽셀로 대륙이나 바다를 해상도할 수도 있다. 몇십 년 후에는 이 기술이 발전하여 기상 시스템, 폭풍의 형성, 계절의 변화, 구름띠의 상승과 하강을 드러낼 수도 있다. 먼 행성의 대기, 어쩌면 K218b 자체도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볼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성의 시작에 불과하다. 더 야심찬 비전은 더 먼 미래에 있다. 태양 자체를 망원경으로 활용하여 지구보다 550배 이상 먼 거리에서 태양의 중력이 먼 대상들의 빛을 굴절시키며 거대한 자연 렌즈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거리의 작은 탐사선은 행성을 수십억 배로 확대할 수 있다. 산맥, 해류, 표면의 무늬까지도 보여질 수 있다. 그러한 임무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기술은 이미 손에 닿는 곳에 있다. 만약 우리가 K218b를 빛의 신호가 아니라 실체로 보고 싶다면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길이다. 한편 추진력 연구는 계속해서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과 같은 개념은 강력한 레이저로 구동되는 나노 우주선을 여러 대 보내어 빛의 5분의 1 속도로 가속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들의 첫 목표는 알파 센타우루스와 같은 근처 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언젠가는 K218b 시스템을 향한 마이크로 프로브를 보낼 수도 있다. 비록 그러한 임무들이 수십 년 후에나 가능하겠지만 심해 우주 항법 실험은 인류를 다른 별계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한다. 그러나 바깥을 향한 탐색뿐만 아니라 이 발견들의 영향은 내면으로도 미친다. 다른 행성들이 안정적인 기후를 유지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K218b의 대기를 모사하는 모든 모델은 지구의 미묘한 균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날카롭게 만든다. 온실가스가 온도에 미치는 영향,
바다가 열을 조절하는 방식, 작은 변화가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파장 등이다. 먼 세계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은 현재 우리가 거주하는 유일한 행성을 보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외계 생태계라는 개념이 점점 더 받아들여지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새로운 윤리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1967년의 우주조약은 외계 생명체의 개념이 순수하게 이론적이던 시절에 만들어졌다. 이 조약은 토지 소유권과 무기에 관한 것이지 생물학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인류는 K218b와 같은 세계를 탐사하면서도 오염시키거나 해를 끼치거나 수십억 년 동안 존재했을 수 있는 생태계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외계 생명체, 심지어 미생물 생명체에게도 권리가 있어야 하는가? 손대지 않은 세계는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가? 우리의 탐사선, 우주선, 미래 탐험자들이 지구 기반 생물체를 도입하지 않도록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주를 향한 미래를 형성하며 인류가 지구상의 멸종 위기에 처한 환경과 똑같은 존중과 신중함을 외계 생명체에 대해 갖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법을 넘어, 과학을 넘어, 탐사를 넘어 이 발견은 더 깊은 것을 바꾼다. 바로 인간의 자아상이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우주를 탐험, 점령 또는 이해하기를 기다리는 광활한 공허로 상상해왔다. 그러나 만약 생명이 흔하다면, 만약 생물학이 적색 외성, 가스 행성, 하위 네프튠, 암석 세계에서도 번성한다면 우주는 조용한 최전선이 아니라 생명체들이 공존하는 공동체이다. 앞으로 수십 년 내에 태어난 아이들은 머리 위 별들이 바다, 대기, 생태계를 품고 있을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밤하늘을 정적인 배경이 아니라 활성화된 환경의 지도처럼 볼 것이다. 우리가 홀로인가? 라는 오래된 질문은 사라질 것이다. 그 대신 새로운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생명으로 가득 찬 은혜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작업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계속된다. 각 새로운 관측은 퍼즐 조각을 더한다. 각 미션은 우리의 손길을 확장시킨다. 어느 순간 축적된 데이터는 패턴을 형성할 것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더 많은 세계들이 같은 대기 불균형을 보여줄 것이다. 더 많은 신호들이 생명 활동의 흔적을 암시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인류는 이미 분명해지고 있는 진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생명은 드문 우연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반복되는 주제이다. K218b가 이 진실을 속삭이는 최초의 세계일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다른 세계들이 별자리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우리보다 훨씬 오래되거나 훨씬 젊은 별들을 돌고 있을 것이다. 각각은 우리가 생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줄 것이다. 그리고 각각은 우리에게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임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탐색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답은 새로운 질문을 낳을 것이며 모든 발견은 새로운 영역을 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탐험의 본질입니다. 미지의 끝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에 포함된 것을 확장하는 것, 어딘가에서 아마 K218b의 수소 바다나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세계에서 생명체가 이미 뒤돌아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정적 속의 희미한 속삭임이나 지질학이나 기상과는 관련 없는 패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희미하게라도 우주에 존재하는 또 다른 무언가를 인식할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별들의 지도가 아니라 연결의 지도가 되는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순간으로 가는 길은 지금 조용한 적색 와해성의 빛을 받은 세계,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망원경, 그리고 외계의 공기를 떠도는 희미한 분자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제 웹의 황금 거울과 그들이 보여주는 정보를 통해 인류는 듣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자리의 적색와해성 아래 어딘가에서 K218b는 느리게 공전하며 생명이 이미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을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결국 발견은 종종 놀라움보다는 인식에 가까우며 마치 우리가 우주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던 것을 마침내 알아차린 것과 같습니다. K218b에서 오는 빛은 1세기 이상 전에 출발하여 지구와는 먼 힘들에 의해 형성된 대기, 물, 화학의 희미한 흔적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웹의 거울에 도달했을 때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의미는 변화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우주를 조용하다고 상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말이 아닌 빛의 패턴으로 균형과 재생, 그리고 어쩌면 생명의 힌트를 전달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깨달음은 여기와 저 너머의 경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바닷속에서 생명을 형성한 것과 같은 과정이 리오의 적색 과외성 아래에서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술은 그 리듬을 공허 속에서 감지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먼 거리 공감 능력으로 우리가 접촉하지 않고도 생명을 감지할 수 있게 합니다. 더 많은 신호가 올 것이며 일부는 미묘하고 일부는 명백할 것입니다. 각각의 신호는 우리가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임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생명이 드문 것이 아니라 은하 전체에 가능성 있게 짜여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탐험가들은 낯선 태양이 비추는 세계에 서서 결코 우리를 알지 못했던 풍경 속에서 고향의 흔적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구를 되돌아볼 때 웹이 시작한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성 너머 생명을 찾는 일은 또한 우리가 우주 안에서 누구인지를 찾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도달하는 모든 광자는 생명이 끈질기고 창의적이며 보편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K218b에서 오는 빛이 웹의 황금 거울에 닿았을 때 우주는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별들은 덜 먼 곳이면서 더 생생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그것이 채널이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